매일매일 쏟아지는 부동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바로 그것.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따끈따끈한 부동산 뉴스를 토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전문가가 직접 해드립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TMI 대망의 첫 회,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7일 한겨레 신문기사입니다. 대망의 첫 회답게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에 6명이 1년 뒤 내년의 부동산 전망을 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암울한 그런 기사를 나왔는데요. 그럼 기사 중에 일부를 제가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동향 4월호를 보면 부동산 전문가 106명 중 59.4%는 1년 뒤 서울주택 매매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답했다. 학자,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업계 종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1년 뒤 매매값 하락폭으로는 2.5% 미만을 꼽은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같을 것이라는 응답은 24.5%였고 오를 것이라는 예측은 단 16%에 그쳤다. 비수도권의 주택 매매값이 1년 뒤에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절대 다수인 83%에 달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 발표한 그 연구 내용을 보면은 이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10명 중에 6명이나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으니 당연히 이제 전망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기사 TMI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뉴스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1일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우선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 집값 바닥 찍었나? 강남 주요 단지 속속 반등. 보름도 안 됐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조금 아리송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전문가들은 내년에 하락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름 뒤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바탕으로 강남의 주요 단지들이 뜨고 있다. 게다가 강남뿐만 아니라 각각의 또 구별로 뜨고 있다라는 이 반등하는 기사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역대 최고 거래가 기록 및 지난 1, 2월 저점 대비 1억에서 2억 원 급등하여 서울 집값이 바닥을 확인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25개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개구가 보합 또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 0.05% 오르면서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 강남권에서 이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 단지들 이름이 워낙 유명한 단지들이 많네요. 이 도곡 넥슬이라든지 파크리오 등 워낙 유명한 단지들이고 부동산 입지가 탄탄하기로도 좋은 곳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4월 초에 이 앞선 기사를 보면은 부동산 전문가 대다수가 60% 이상이 하락할 것이라 얘기했는데 방금 읽어드린 이 기사는 강남권부터 시작되는 반등의 조짐이 아닌가, 이 실거래가 신고를 기준으로 기사가 작성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헷갈리실 거예요. 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오늘 이 TMI에서는 이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 여러분들께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 그리고 이 현상과 함께 이어지는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실 때 주로 언론 기사나 유튜브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보실 텐데요. 물론 방송도 그렇고요. 기자들 같은 경우 이 기사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거래가 신고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계약 후에 60일이라는 기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생생한 정보를 접하기보다는 60일 혹은 그 이상, 그 이후에 집계된 정보를 접하시기 때문에 이 생생한 현장의 정보보다는 가령 뭐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눈치 싸움이라든지 어느 단지 어느 아파트에 가계약금이 들어갔고 이런 날것의 정보를 좀 아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주변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말씀하실 때도 보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여론도 많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또 반등할 것이다라는 다양한 여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강남 쪽부터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올해 이 잠실의 진주아파트와 미성 크로바가 2월, 3월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하기 때문에 잠실 쪽에는 거래가 반짝했습니다. 하지만 반포 쪽에는 조금 잠잠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이 기사를 접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매도자들이 물건을 걷어들이고 오히려 매매가를 좀 올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매물이 소화되는 곳은 현재 이 시점에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인데요. 이쪽에는 20, 30평대 아파트 급매물들이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개를 하기 때문에 보면은 주말에만 해도 20, 30대 평형을 보겠다는, 급매물을 보겠다는 손님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부터 시작해서 마포, 용산, 성동구를 지나서 노도강까지 이 급매물의 파도가 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노도강 같은 경우는 33평에 신축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10억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 노도강이 33평이 10억인데 강남의 33평이 한 10억 중후반이다. 이러면 강남의 가격이 오히려 저렴해 보이는 상대적인 효과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남부터 바로 급매물이 소화가 되는 이 물꼬를 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제 상황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6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지금 현재 마용성에서는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조정기의 길고 긴 터널 끝에는 대세 상승장이냐 대세 하락장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거의 8, 90%의 전문가들은 대세 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일부 전문가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들은 아니다 대세 하락이 아닌 상승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무현 정부를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과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무현 정부 시즌2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 부동산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에 파리 대책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담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당시 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좀 주춤했었지만 현재 어땠나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게다가 지난해 여름 뜨거웠던 여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용산과 여의도 통합개발 발표로 굉장히 또 핫하게 뜨겁게 우리의 부동산 가격 시장이 달궈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매매가격 지수 변동 그래프입니다. 강력한 규제들이 앞서서 터질 때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습니다. 조정을 계속 거치다가 2005년 8월 집권 2년차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칙칙폭폭 상승 폭주기관차를 탔습니다. 그럼 이때 나온 부동산 규제들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입법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도입이라든지 훨씬 더 강력한 듣도 보도 못한 규제들이 등장한 거죠. 그 당시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그럼 이때 당시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색 기간을 설정하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지금 보면 좀 민망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하락을 점쳤는데요. 이해는 합니다. 존중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워낙 규제가 강력했기 때문에요. 지금 마치 떠오르는 제가 오늘 첫 번째 TMI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락을 점쳤던 것과 똑같이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전망 기사를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들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워낙 하락할 것이다. 강력한 규제들 때문에 그리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공급이 과잉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미TV의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 부동산 TMI를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19년 봄 이사철을 지나서 조정기 터널을 거치고 있는 지금 가을 이사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망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소신 있게 당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 3가지를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은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만한 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 아파트를 올려야 하는데요. 지금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고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바람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을 자꾸 브레이크 걸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년 된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들 지금 새로 올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점도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도 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도심재생 사업에 더 중점하는 이 정책 기조 때문에 조금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신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조차 지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업 진행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서울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요즘 사람들의 이 니즈를 맞춰주기보다는 지금 공급을 제한하고 서민들이 살기 편리한 곳을 이제 지켜주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양질의 아파트의 공급을 좀 제한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물량들은 과거 아파트부터 승인되었던 재개발, 재건축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 2020년, 21년, 22년 그 이후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의 희소성을 좀 더 높여주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또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요소는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가 이제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침체의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요. 대출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소유자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대출이 40%만 받아서 나머지 60%를 본인이 비축한 자금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불안한 경우 사람들이 전세로만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 품귀되면서 그 전세 가율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경기 하락에 대한 또 이슈입니다. 경기가 하락된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다 해서 부동산 투자를 주저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뉴스를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추가 예산을 또 편성해서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여야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요. 곧 있으면 조만간 이렇게 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시장에 문이 풀리게 됩니다. 최근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경 예산이 편성 중인데요. 그 규모가 굉장히 좀 크다고 하네요.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규모이고요. 또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금 위해서 예타 면제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년엔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다양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 돈이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조정기의 터널에서 다들 투자를 망설이고 있으시죠? 다들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된다면 과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돈이 갈까요? 안전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이 투자 자금이 흘러가게 될까요? 경기 하락으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전망했던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기억 다들 하시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됐었나요? 굉장히 경제가 곤두박질치자 이 미국 정부에서 한 일은 FRB에서는 초저금리 기준을 유지를 하고요.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굉장히 재정 지출을 높여서 이제 전고점을 찍었던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2008년도보다도 더 높은 그런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또 가져왔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들은 솔직히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합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TMI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뉴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부동산 TMI들 그리고 현재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미래의 전망까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앞에 수익이 보이면 당연히 바로 뛰어들기를 원하고요.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이 매수 심리,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인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부싯돌이 될 만한 그런 부동산 요인이 보인다면 상승이 눈앞에 보인다면 이분들은 숨어 있다가 다시 한번 전면 대거 부동산 시장에 등장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시즌2라고 불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금 조정기를 거쳐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반등의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지 앞으로도 부동산 TMI와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미TV 부동산 TMI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